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터 뉴스 일부 국내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 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여러분 코스피 쪽에서 먼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틈새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또 소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속 달려가는 건 계속 달려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고점 거래는 웬만해선 지금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점 거래는 수익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수익을 내는 쪽이지 추격 매수하거나 추가적인 욕심을 내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또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또 몇 종목 이야기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과 또 현대차의 로보틱스 부분이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스 이런 거 탑3 밸류체인이라는 ETF도 나와 있는데요. 코덱스 자동차를 거래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고요. 코덱스 이렇게 세 종목만 딱 찍어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길게 보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스 탑3 밸류체인 ETF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체크해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포인트를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기판 관련주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도 자주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투자해야지 투자하는 과정에서 믿음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 탑3 밸류체인 이름도 상당히 길죠.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을 수밖에 없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관적인 부분은 좋은데 아무튼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스 탑3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5% 기타를 한 25% 정도 편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25%고요. 역시 메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5%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25%입니다. 세 회사가 공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분 보유한 회사 세 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가야 되지냐라고 생각해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까지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가 체크업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머지 5개,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거래한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이 5종목이고 그 중에서 1, 2, 3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T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길게 보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상장이 이루어지고 지배구조 개편까지 본다 그러면 결론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포함된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 인지하고 간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 2, 3일 정도 지금 현대차 관련된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좀 눌림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해주면 괜찮게 매수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현대모비스를 갖다 여러분 차트 보여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조금 눌림 들어오면 얘도 좀 눌림 들어오겠죠?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보면 여기 지지선 라인은 여기 8,500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8,500원과 8,750원 이 정도 라인에서 공략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전 이렇게 생각도 해요.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글쎄요, 이런 종목들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매수해 나가면서 나중에 큰 또 수익을 노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적금 분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도 계속 하는 것도 괜찮고요. 주당 매수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월간 매수하는 것도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통상 이런 것들을 갖다 거래를 할 때는 매주에 주가가 좀 빠지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수가 빠지는 때, 뭐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분할 매수를 계속 해주는 거죠. 상승하는 주간에는 매수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길게 보고 간다라고 생각해보고 또 자금에 대한 그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6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주식을 갖다가 계속 사긴 부담스러운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 부분은 매크로가 최고 안 좋았을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정상적인 레벨이다라고 생각하면 8,500에서 8,750원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앞으로도 가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도 어떻게 돼요? 예, 지수가 빠질 때 아니면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매수를 해주면서 가는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게 되면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한 번에 투자하는 셈이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사이드로다 뭐 그죠? 현대오토하고 현대글로비스도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폭이 좀 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겠죠.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현대모비스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아틀라스 로봇을 갖다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많은 부속품들은 다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현대모비스는 하던 일이 늘 그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액추에이터 이쪽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공급을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품질 관리라든지 또 관리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동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 모비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은 11.3%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점 뭐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없다 그러면 이 그죠? 우리 이 종목에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해야 되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북미 생산 거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가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들이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 현대 모비스는 뭐 배당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 있습니다.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 모비스다. 자, 앞에 거랑 같이 여러분들하고 섞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코덱스 우리가 이제 현대차 로보틱스 탑3 이 펀드를 갖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현대모비스를 갖다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잘 잡고 반등을 올라갔잖아요. 그럼 좀 눌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5%씩 들어간 거니까 현대모비스만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면 좀 약간 눌림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60만 원 정도부터 여기 아래쪽 55만 원짜리죠. 그러니까 60만 원과 종목으로는 60만 원과 55만 원 사이에서 공략을 해주는 기본 세팅이 정석 플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TF 하실 분들은 저 구간 안에 들어설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0% 정도 눌리는 경우는 늘상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우리가 항상 뭡니까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렸다 이렇게 단기 차익물 나오는 부분에서 그것이 뭐 조정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단기 차익물 나올 때 공략 포인트 잡아주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자동차의 모터 이런 것들 갖다 우리 생각해 보면 사면을 갖다가 현대차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뺄 수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매크로 아까 때문에 좀 눌렸죠. 사실 정상까지 오고 봐요. 이게 비싼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익만 살짝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5만 원 정도의 프라이스다라고 생각하면 이 종목은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 생기면 해야 되고요. 지지선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이 라인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5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는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음봉 들어온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봉 들어온 날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고 조금 눌리는 과정이 발생이 되겠죠. 상승폭의 절반 정도 토해내는 자리가 5만 원 자리. 어디요? 저기 있는 11선 이평 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 5만 원대 초반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모니터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거 이야기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기판 관련된 종목들, 또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좀 파이팅이 상당히 넘쳐요. 특별히 이제 기판 관련된 것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하고 FCBGA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PER이 89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미래 가치가 높긴 해요. 분명히 선반영 하는 것도 선반영 하잖아 말하고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런 상태면 과거에 보면 여러분 2차 전지 거래할 때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PER이 80, 100 이렇게 갈 때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얘기하면 듣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저 정도면 적어도 다음에 우리가 거래할 때 지금 앞으로 2028년, 2023년 그래요. 실리콘 캐패시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점 거래보다는 조정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크로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9월장 정도 같은 경우는 딱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고 체크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충분한 눌림이나 조정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현재 주가가 한 110, 12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목표가를 200만 원 내는 애널리스트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돼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밸류에이션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점은 좀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항상 오르는 놈이 더 달린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그럴 땐 손이 빠른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아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BR이 36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밸류라도 비슷하게 놓고 본다. 업종 평균으로 보면 얘네들 세 개가 좀 높은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다. 코리아 서킷, 그다음에 심텍,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매출 대비해서 가장 밸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페타시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 쪽에 가면서 매출이 좀 상당히 이제 크게 늘어나는 회사가 이스페타시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스베타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부터 해서 그다음에 ASP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것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중국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향 그죠?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징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이쪽 관련된 업종들이 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하진 않아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지지선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매수 들어오고 매수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자리 잡히면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분기 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두 달 사이에 한 네다섯 번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지선 들어오면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밸류를 다 알고 있거나 실적의 변동폭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자리부터 저 아래쪽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만 원부터 해서 12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우리가 항상 공략한 금액 있잖아요. 11만 8천 원, 뭐 11만 5천 원, 뭐 12만 원, 뭐 이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평단 조절했던 그 기억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해야죠. 글쎄요, 저는 예, 하반기 때 좀 그래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와야지 그 밸류를 갖다 좀 인지를 받지.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밸류를 갖다 우리가 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온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베타시스 같은 여기서는 이제 주춤주춤하기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PER 35 정도까지는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여기 16만 원 이상 이 정도까지 보는 건데 지금 현재 본에서 볼 수 있는 글쎄요 리얼 팩터라고 한다고 그러면 15만 원 이상은 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LB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예, 신규 이제 캐파가 성장하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여기 가동 있지 않습니까? 요게 가동되는 게 어떻게 하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선반영돼서 PER이 좀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시간은 조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막 수요가 좋고 뭐 어쨌든 지금 쇼티지 현상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막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런 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심택이나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TLB 얘기가 별로 방송에도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분기가 지나고 나면 TLB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주가 위치성으로 지지를 받은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는 단기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이스페타시스는 위치가 다른 것 뿐이지 나와 있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분 이스페타시스 거래했다가 저희가 대덕전자 거래했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9만 원 쪽에 가까이 오면 이때는 좀 우리가 해줘야겠다. 그리고 아래쪽 열어두는 건 8만 원인데 지금 현재 뭐 쇼티지나 내용들로 봐서는 8만 원까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8만 원이 이제 매물이 두터운 턱인데 이 턱은 제가 우리가 확인했었잖아. 그리고 8만 원 아래쪽에서도 거래할 때 8만 원 못 넘겨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린 8만 원이 상당히 블록이 많네요. 이런 표현 드렸는데 거기를 이미 통과했어요. 그러면 8만 원대에 있던 보유하셨던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아니야. 네, 단기적으로 차익 거래를 많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만 원 정도 오면 아주 또 우리가 비중을 확대해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거는 9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일단 처음 매수, 우리가 초병본에는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글쎄요, 9만 원 밑으로 내려올 것 가능성이 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만 1천 원, 2천 원대 보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것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FOMC도 있고, 그랬고, 최근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건 뭐 후공적이긴 하고 패키지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뭐 이쪽 관련된 게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물 나오는 과정에서 또 같이 또 하락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모니터링을 해야죠. 위로 달리고 있는 놈을 갖다 잡을 거냐, 올라가서 눌렸다 쉬는 놈을 잡을 거냐. 쿠션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쿠션 자리는 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마컨대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 대신해서 우리가 거래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기가 MLCC로 파이팅 막 계속 넘치잖아요. 사마컨덴서는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아는 사람은 잘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정말 몰라요. 이 회사가 뭐 하는지. 근데 어쨌든 자동차용 MLCC 이쪽 관련된 거 하고요. 요즘 하이브리드카 잘 나가고 전기차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전력 변환용 컨덴서 이런 것들이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죠. 특히 뭐예요? 자율주행 및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에서도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 로보틱스 부분하고요. 상당히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은 자동차용 매출이 많았는데, 로보틱스 매출도 또 하나의 뭡니까, 성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나 로봇 관련된 부분은 막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성장을 합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수차례 이야기 드렸으니까. 근데 제대로 된 그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오자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종목을 갖다 거래를 못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동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뭉그러진 것들이 많아서 그거 살리느냐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런 것이라서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다음번에도 한번 또 분명히 또 쉬는 타임이 올 겁니다. 대신에 이게 버퍼링이 좀 커요. 이 종목은. 움직임이 상하다니 폭이 상당히 큰 거를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를 들면 세이프티한 자리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포인트 잡는 게 좋겠어요. 오히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자동차 관련이나 로봇 관련된 쪽에서 좀 기대해 본다면 사면 쪽이 조금 거래하기가 지금 현재 위치는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종목 중에서 이야기 드려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우리 제가 또 브리핑방에서 여러분 매수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 드릴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